인천의 강남. 송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넓은 도로와 깔끔한 건물, 잘 가꿔진 공원과 편리한 생활환경, 그리고 신도시 인프라까지. 서울에서 경험하기 힘든 바다 조망권이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때 송도를 빛나게 만들었던 건 이곳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치솟았다는 사실입니다. 저금리가 계속되던 시절 많은 사람이 지금 송도에 집을 사면 앞으로 2배는 오른다라며 너도 나도 대출을 끌어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시세가 곧바로 따라오면서 실제로 수억 원 이익을 봤다는 사례가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했습니다. 송도는 더 오를 일밖에 없다. 여긴 인천의 강남이다. 이 같은 기대감은 거품이 잔뜩 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많은 부동산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살던 사람들까지 서울 규제가 너무 심하다면 그 대신 송도로 가자라고 몰려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상승 열기 한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경고를 무시하고 많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말이 떠돌았고 마치 영원히 우상향할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일부는 너무 고점이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락론자라며 비난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르는 분위기를 깨뜨리는 경고의 목소리는 환영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2021년 말 무렵 송도의 일부 아파트가 10억 초반을 넘어 13억까지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곳곳에서 송도도 20억 시대로 간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전망이 결코 허황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하반기에만 해도 6억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불과 2년 만에 2배 넘게 뛴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점차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받지 못하자 매수 심리가 식어갔고 송도의 집값은 점차 빠른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13억 근처에서 거래되던 것이 1년도 안 돼 7억대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자 시장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반토막이라 할 정도로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일어나자 고점에 진입한 이들은 대출이자와 손실 부담이 겹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송도 더샵은 전용 면적 84타입이 2년 사이 6억대에서 13억대까지 폭등했다가 다시 7억대로 급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요동칠 수 있나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동일한 아파트라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매수했느냐에 따라 운명이 크게 갈립니다. 상승장 초반에 진입해 이익을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21년, 2022년 고점에 영끌해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산다면 절반 가격이니 대출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은 고점에서 들어간 이들에게는 뼈아픈 소리로 들립니다. 실제로 가족 간 갈등이 일어나거나 투자자들끼리 의견 대립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남편의 만류에도 송도는 더 오른다라며 굳게 믿었다가 4년이 지난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도 마리나베이는 바닷가 옆에 위치해 한때 최고의 아파트라 불렸습니다. 오션뷰와 초고층 신축 아파트에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아파트였죠. 그런데 3년 전만 해도 12억 4,500만 원에 거래되던 전용 84타입 물건이 올해 2025년 2월에는 6억대에 나왔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이런 반값 수준 거래가 알려지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폭락할 수 있나 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 전에 12억 원대 거래가 시장 전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열된 분위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송도 전체가 동일하게 폭락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인프라가 잘 잡힌 109나 209, 그리고 센트럴파크 주변 핵심 단지는 급락했다가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곧 송도는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믿음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 특히 외곽 단지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인프라가 부족해 실수요자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곳은 거품이 꺼지자마자 훨씬 큰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반토막 사례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매수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거래가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간혹 송도 아파트 시세가 보합세나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역시 바닥 찍고 반등이 시작됐나 라고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시장이 급락한 뒤 잠시 반등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나는 실거주라 괜찮아 라며 집값이 떨어져도 이자만 감당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팔 계획이 없다면 시세 변동은 일시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투자 목적으로 영끌해서 샀는데 이자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문제입니다. 무리하게 매수한 투자자는 대출이자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매물이 팔리지도 않아 이중고를 겪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돌리려 해도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아 공실 리스크도 큰 상황입니다. 결국 모든 사례는 부동산이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는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크게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죠. 그야말로 타이밍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송도 부동산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입지와 인프라가 좋은 지역이 여전히 있고 경기가 호전되면 반등할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호전의 시기가 언제일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송도로 다시 몰릴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고점 매수를 말리던 사람들은 결국 조심했어야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될 때는 누구나 냉정해지기 어렵고 뒤늦게 후회하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정책 심리가 맞물려 움직이는 복합체입니다. 단순히 공급이 많으면 떨어진다는 공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도시인 송도에서는 바다와 인프라, 학군, 교통과의 연관성 등이 뒤엉켜 예상하기 더 어렵습니다. 송도의 하락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가 끝나고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 2019년, 2021년 사이 대출 이자가 낮다 보니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높은 이자 부담을 안고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급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규제가 풀려 풍선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 송도가 뛰어오를 때는 서울 쪽 규제가 심해 투자 자금이 송도로 몰렸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였는데 최근 서울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자 굳이 송도까지 갈 이유가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이 증가하고 경기 침체 분위기가 길어졌다는 것. 집값이 오를 땐 건설사가 대규모 분양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로 수요가 부족합니다. 공급이 많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분양이 발생하고 기존 분양 매물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국 부동산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오르던 곳이 어느 순간 거품이 빠지면서 큰 하락을 맞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또 누군가는 기회를 엿봅니다. 너무 가파른 상승 뒤에는 반드시 조정이 온다. 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안목과 탄탄한 재정 기반이 없다면 그 리스크를 견디기 쉽지 않다. 이 같은 교훈을 송도 현재 상황이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하락장을 보며 저점 매수를 기대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미 떠난 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반등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가파른 상승과 폭락을 반복하며 수많은 희생양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송도가 다시 인천의 강남이라는 명성을 회복할지도 아니면 이전처럼 과열된 시장이 다시 오는 일은 없을지도 아직 모릅니다. 다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거나 이미 뛰어든 이들은 치솟을 때도 떨어질 때도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천 송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